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아 그런 수 있거든요. 진짜 있어. 그걸 말해라. 네. 내 입으로. 아 그럼 이럴 때 말을 이럴 때. 아니 여러분은 지금 이승국 쇼를 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웃고 있는 이유는 이걸 두 번째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이분이 지금 와 계십니다.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진짜 누군지 다 알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아니라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니까요. 대한민국 영어교육과 학생들에게 새로운 진로를 펼쳐준 바로 그 번역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반성하고 소통하는 번역가. 그렇게 번역을 열심히 하는 와중에 SNS도 하고 블로그에 글도 올리고 가끔씩 버스킹도 하는 번역가 황석희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 번역하는 황석입니다. 영화 번역하는데 오늘은 책 얘기를 하러 나와서 지금은 워낙 요즘에 다양하게 이것저것 번역하고 있어서 네. 영화 번역가입니다라는 소개가 좀 살짝 어색해졌어요. 그럼 앞으로는 좀 바꿔 나가실 거예요? 번역가로 스스로를 포지션 계속 하시나요? 아니면은 영화 번역가이면서 다른 것들을 조금씩 하시는 건가요? 방향은? 너무 오랜 시간 제가 꿈처럼 원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정체성은 끝까지 영화 번역가라고 할 것 같고 좋은 기회들이 생기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셨지만 오늘 나오신 거는 책 얘기를 잠깐 하러 나오셨어요? 예, 책 얘기라고 하지만 광고 홍보하러 나오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도서 하나를 번역하셨는데 나중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지만 낯선 행성, 스트레인지 플래닛이라는 여기서 우리가 광고라고 책 얘기만 계속하면 또 황석희 이름 듣고 들어오신 분들이 나 책은 아직 잘 모르겠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들 먼저 한 다음에 예, 좋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재미가 있네 하시면 책 얘기를 살짝 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나면 너무 이걸 공식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직도 이제 황석희라는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도 그 데드풀 번역한 사람 이러면은 또 많이 팬들은 알고 있거든요. 데드풀 번역한 사람, 그 욕자막 잘 쓰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딜 가나 떼놓지 않고 따라오는 데드풀이라는 수식어가 이제는 익숙하다, 아직 좀 부담스럽다, 아니면 새로운 수식어면 좋겠다,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이 있다. 어떤 쪽에 가깝나요? 사실 그 전부 다죠. 데드풀을 번역한 번역가다. 뭐 욕 잘한 욕자막 잘 쓰는 번역가다. 네. 막 이런 수식어들이 어떨 때는 부담스럽다가도 근데 어떤 한편으로는 내가 이걸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지. 이게 나한테는 너무 효자 같은 작품이고 너무 고마운 작품인데 이제 와서 뭐 아니에요. 난 뭐 욕 번역가 아니에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복합적인 마음도 있는데 이제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긴 해요, 사실. 오히려 그러니까, 업계에서? 예, 업계에서 이제 저를 잘 아시고 저랑 일을 많이 해보신 클라이언트들은 다양한 작품들을 맡기시죠. 이제 황석희 번역가 이런 영화 잘해. 이런 것들을 맡기시는데 뭐 음악 영화나 전쟁 영화 같은 것들을 맡기시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제가 그런 것들은 자신 있게 해서. 그런데 이제 저랑 일을 많이 안 해보신 클라이언트들은 황석희 번역가 유머, 웃긴 거. 저질 개그를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그런 류의 영화들을 다 몰아주세요. 근데 바꿔보면 딱히 그런 자막으로 살릴 게 없는 영화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그걸 을에 또 살려줄 거라고 믿는구나, 웃기게. 그래서 저는 그럴 때면 오히려 제가 막 자제시키는 입장이에요.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번역해주세요. 더 세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그러면 욕을 먹을 거예요. 저는 말리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다 그런 수식어도 고맙고 너무 감사한 수식어고 앞으로 또 뭐 어떤 수식어가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번역가는 다양한 작품을 해야 되니까요. 연기자처럼 그냥 다양한 작품 열심히 잘하는 번역가면 좋겠어요. 그냥. 다양한 작품을 열심히 하는 번역가. 지금 영화 번역을 제가 알기로 제일 처음 하셨던 거는 원바디스라는 영화였어요. 2013년 영화고 그때 번역을 지금 이렇게 다시 떠올려 보면 여전히 어려운 것과 이제 좀 능숙해진 거 번역에서. 원바디스 때부터는 거의 본격적으로 극장 영화를 시작했을 때고 그 전에 한 2-3년 전 개봉작들이 있었어요. 한 두세 편이 있었어요. 개봉관에서는 와이드 개봉이라고 하는데 150관, 한 200관 정도 가는 영화들을 와이드 개봉이라고 해요. 첫 번째 와이드 개봉한 게 원바디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지금 원바디스 자막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지금 황석희의 그 개그 자막과 약간 뉘앙스는 비슷하다. 비슷한 냄새를 굉장히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결이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조금 유해졌어요. 그때는 강박이 있었어요. 번역가들마다 그게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게 있어요. 번역가만 신경 쓰는. 예. 뭐 윗줄과 아랫줄 길이의 뭐 비율이라거나 뭐 의미 단위로 어떻게 끊어서 다음 두 번째 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진짜 번역가만 신경 쓰는 거다. 예, 그러니까 그 자막의 나름의 미가 있어요. 미학이 있어요. 번역가들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막 강박이 있어서 아무리 예쁜 자막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포맷에 안 들어가면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단 조금 마음이 편해요. 소두형이 되든 대두형이 되든 관객들이 잘 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또 관객들은 신경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강박에서는 조금 편해진 편이에요. 그때 그럼 꽂혔던 건 뭐예요? 소두형이에요? 대두? 그때 꽂혔던 그림은? 그때는 거의 이제 직사각에 가까운 거죠. 아, 위아래가 그냥 동일하게 꽉 찬 느낌? 예. 그렇다고 이걸 기계적으로 직사각형으로 만들면 또 아니거든요. 의미 단위로 딱 끊어서 다음 줄에 이렇게 딱딱 예쁘게 들어가게끔. 그게 미친 짓이에요. 네, 약간 지금 듣기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강박증 환자 같은? 제정신으로 하기는 어려운. 맞습니다. 번역가가 되려면은 자기 자신의 객관화를 굉장히 가혹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장점, 단점, 스타일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던 영상을 본 기억이 있는데, 내가 아직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약점, 정의 내려보신 적 있는지도 궁금해요. 스스로 생각하는 제 스타일이나 강점, 약점들은 있는데 그것들을 대외적으로 말의 형태를 갖춰서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하고요. 제 약점을 많이 말씀드리면 정말 자신감을 가질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아니, 그리고 또 약점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하잖아요. 앞으로 어떤 영화의 번역 황석희 나면 그 모든 영화에 그거 관련된 댓글 달려. 맞습니다. 아, 약점 안 고쳤네. 공간 본인이 알고 있는데 안 고쳤네. 분명히, 공부 안 하네. 분명히 다. 맞습니다. 그럼 또 검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저는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SNS 올리시는 거 예전부터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재밌는 것도 올리고 막 감동적인 것도 있고 여러 글이 올라오는데, 따님이 생기시고 나서부터 거의 SNS 팔로워분들은 다 그런 느낌일 거예요. 거의 간접 삼촌 이모 된 느낌으로 그 아이의 그 성장 과정을 다 함께 지켜보고 있어요. 걸었대, 불렀대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에게 자녀가 생겼다는 것, 남편이었다가 아빠가 되었다는 게 작품을 번역하고 할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특히 아이와 관련된 콘텐츠가 나올 때는 훨씬 공감하게 되죠. 아무래도 이 낯선 행성에도 처음에 아기가 나오는 씬들이 있거든요. 네네. 걷기 시작했는데 이족보행을 해. 막 이족보행 있는. 그 씬 되게 이족보행, 이족보 아기가 걷는다고. 그것도 너무 귀엽고 이런 것들을 번역할 때 더 공감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좀 영화나 이런 거에서는 아이들과 관련해서 막 슬픈 씬들이 가끔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근데 그런 씬, 비슷한 씬이 나올 때마다 너무 이입이 돼서 전보다는 어쨌든 더 그런 대사에서는 좀 감정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원문이 있는 걸 옮기는 건데 그럼에도 자막 자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단어를 쓸 법한 걸 이렇게 쓴다던가. 그렇죠.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툴리라는 작품 번역할 때 그때는 저희가 아이가 없었는데 원문이 제대로 기억이 나진 않는데 자막으로는 뭐 아기를 이렇게 안았을 때 머리를 뭐 뒤통수를 받치고 어쩌고 막 이런 자막이 있었어요. 만약에 애를 키워본 입장에서 그걸 쓴다고 한다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뭐 고개를 가눈다, 뭐 실제 그걸 해본 사람이 쓸 법한 단어들. 직역처럼 무슨 머리를 받친다가 아니고 무슨 뭐 목을 가누는데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그런 표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본 사람들한테는 쓸 수 있는 말이 많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군대 영화를 번역할 때 쓸 수 있는 뉘앙스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움이 되는 거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건 삶의 변화에서 온 어떤 변화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에서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번역가로서 영역이 확장되고 계세요. 뮤지컬도 번역을 하셨고 오늘 다룰 낯선 행성 이전에 이미 소설 한번 옮긴 적이 있으시고요. 드라마, 영화, 뮤지컬 그리고 책, 분명히 번역가로서 다른 자질들이 요구될 것 같아요. 다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요구되는지 궁금해요. 영화는 일단 대사가 바뀌지도 않고 처음 번역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 원문 대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뮤지컬은 또 배우들이 자꾸 대사를 다르게 해요. 애드립도 할 수 있고 계속 현장에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크로블 락 때였는데
그 배우가 진짜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에요. 지문에 책상에 몸을 날린다 이게 있으면 자기 몸이 부서지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날아가서 이러는 분이에요. 결국 다쳤어요 나중에. 그런 분인데 애드립을 막 미친 듯이 하는 장면이 있는데 매 공연마다 다른 거예요 자꾸. 이제 오퍼레이팅 하시는 분이 뒤에서 보고 있다가 스페이스바 한 번씩 누르신단 말이에요. 그 대사에 맞춰서 넘겼는데 자꾸 다른 대사. 이런 일 되게 흔해요. 그러면 또 그 버전을 써가지고 들으면 다음엔 또 다른 대사를 하시고. 그리고 책 번역할 때는 또 완전 다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막 책 번역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뭐한 게 완전 보통 분들이 생각하는 책 완전 산문을 번역한 건 아니에요. 롱웨이 다운도 운문에 비슷한 운문에 가까운 책이었고 낯선 행성은 지금 이제 툰이잖아요. 카툰이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번역한 책들은 영화에서 제가 쌓았던 노하우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작품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의뢰를 받고 수락을 했을 때도 그런 노하우들을 살릴 수 있는 작품들을 수락을 한 거거든요. 그런 책이 이제 책 얘기 좀 할게요. 그 책이 바로 낯선 행성이라는 책인데 옴기니로서 이 책을 소개한다 그러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묘해요. 이 책이 사실 되게 웃기거든요. 웃기죠. 네, 웃겨요. 되게 웃긴 책인데 읽다 보면 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는 면이 되게 커요. 일상툰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되게 그 힐링이 되는 일상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독특한 위트로 살려놓은 책이어서 공감, 힐링, 위로 이런 키워드가 오히려 잘 맞는 책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무해해요. 그 누구도 공격하지 않아요. 이 책은. 그래서 저는 이런 류의 코드를 요즘에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TV 프로로 치면 삼시세끼 같은 낚시가 잘 안 되는데 웃겨 이런 거 그런 거에서 오는 묘한 일상에서 오는 묘한 위로 같은 것들. 제가 느꼈던 매력은 약간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은 게 저는 이 책에 약간 세 가지 성향이 같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초반부에 이제 외계인 어린이 아이가 등장하는 유년기 뭐 이런 걸 다룬 시점인데 그때는 그럼 무해한 힐링 유쾌물의 결정판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물들을 일상적이지 않은 관점으로 다르게 쳐다보면서 거기서 유발되는 귀여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뒤에 가서 우정, 성년기 뭐 이렇게 뒤에 어른 얘기를 좀 하는 거 보면은 은근히 여기 보면 그런 번역이 있어요. 은근히 일침을 놓는 듯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이웃 이거요? 네, 이웃 뭔지 아시죠? 이웃 했을 때 일단 이웃이 근접 친구예요. 안녕 새 근접 친구들 막 인사를 해요. 안녕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다가 내가 준 거 먹었냐? 그래서 섭취했다 고맙다. 이쪽에서 마음에 들었길 바란다 하니까 새 이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하 우리도 그게 좋다. 이런 진짜 속마음들을 굉장히 일침처럼 넣은 것도 있더라고요. 드라이브스루 나오는 것도 좀 비슷하잖아요. 드라이브스루에서 나는 너를 믿지 않으니까 돈부터 받겠다. 아 맞아. 아 이건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침스러운 개그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좋아했던 건 아이러니한 거를 콕 집으면서 웃기는 것도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수영장 에피소드. 여기에 네가 사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찰 중이다. 안준연이 말하니까 수영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아니 네가 액체 속에 있는 동안만. 사망하는 방법은 이것 말고도 많다. 그랬더니 요원이 그땐 도와줄 수 없다. 알았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굉장히 그러게 이 안전 요원을 이렇게 쳐다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직업이기도 하다. 굉장히 쿨하죠. 정말 그냥 힐링물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른들이 정말 볼 때 이거 우리네 삶이야 할 수 있는 포인트도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요 중에 딱 하나 뽑으라면은 난 요거 뽑겠다 하는 에피소드 있는지 궁금해요. 낯선 행성이라는 거는 요게 정수입니다. 할 수 있는 거. 그 휴지 뽑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대사도 몇 개 없는데 힘든 하루였지만 평정심을 유지했다. 이러면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욕실에서 거울 보면서 평정심을 유지했다. 이러고서 다 세수를 하고 휴지를 딱 뜯었는데 휴지가 끝에만 뚝 찢어진 거예요. 이 통으로 안 나온 거예요, 휴지가. 뚝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웃긴 거예요.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지 하고 버리고 한 번 또 뜯었는데 이게 툭 뜯어진 거예요 또. 그러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마 그러신 분들 많을 거거든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너무 그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꾹꾹 잘 참은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나이도 먹어서 어른처럼 잘 참았구나. 오늘 진짜 그 힘든 걸 잘 참았구나. 야, 내가 이런 걸 또 버티네. 네. 그리고 우선 오늘 맥주 한 잔 먹고 자기 전에 이제 좀 다 풀어야지. 우선 맥주를 가져와서 딱 땄는데 이게 겉에까만 딱 부러진 거예요. 그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아, 그런 수 있거든요. 진짜 있어요. 그런 공감 같은 것들이 외계인도 똑같이? 근데 그걸 너무 귀엽게 그러면서 또 공감이 되게끔 그러는 걸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이 책에는 정말 거의 유일한 정말 짠내나고 슬픈 감정이 있는 작품이긴 해요. 그 에피소드가. 뭔가 우리가 얘기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만 들으시면은 낯선 행성 안 찾아보신 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일상 얘기를 외계인들이 나와서 한다는 거지 라고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의 제일 큰 묘미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들만의 언어로 이걸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제일 정말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뒤에 이제 외계인들이 말하는 요 지구식으로 표현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지구식 표현 대신에 외계인들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중에 꽃다발이 있어요. 꽃다발, 이게 약간 진짜 취조당한 건데, 꽃다발을 죽어가는 식물, 외계인들이 이렇게 불러요. 모든 사물을 자기네 표현으로 부르기 때문에 죽어가는 식물, 그리고 꽃다발 집어넣는 그 꽃병을 죽음 원통. 그러니까 번역할 때 좀 재밌었던 것들이에요. 진짜 그런 일상을 비틀어서 단어를 완전히 새롭게 썼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막 베스트셀러고 난리가 나고, 이 책을 딱 받았을 때 단어가 엄청 많이 써있지도 않고 그 맥락으로 웃겨야 되고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낯선 행성이라는 작품을 번역하면서 내가 제일 고독한 순간은 언제였어요? 그런 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을 때. 이 에피소드 자체가 에피소드를 읽었는데 제가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한 3분의 1 정도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지.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어와 중국어로 친다고 해볼게요. 한국 예능이에요.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을 중국어로 옮길 수 있어요. 놀면 뭐하니라고. 외계인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 제목이 유희해서 무엇 했으니 뭐 이런 제목이라고 치면 이게 뭘 비튼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 자체를 알 수 없으니까. 여기서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무슨 TV 프로그램 제목이 나왔는데 TV 프로그램 제목이 그대로 나오면 이걸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 제목 자체를 비틀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듣도 보도 못한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래서 해외 웹을 다 뒤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작가의 인스타에 들어가서 그 댓글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쵸. 전 세계 팬들이 와서 댓글 다니까. 그렇죠. 야, 이게 무슨 뜻이야? 저게 뭐 무슨 프로그램이야? 이러면 누가 댓글로 또 일일이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거를 또 저는 그대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한국화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존에 있는 고유명사를 또 뒤틀어서 다시 써야 한다는 것. 한국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독자들이 알 수 있게끔 또 풀어야 된다는 거.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럼 그런 게 나를 좀 고독하게 했던 거고, 내가 스스로 해놓고 이건 다시 봐도 이건 진짜 너무 뿌듯하다. 너무 뿌듯하다. 야, 이거 솔직히 솔직히 막 우리 아이가 잘하면 자랑하고 싶은 거. 야, 솔직히 아빠가 이거 너무 잘하지 않았니?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해놓고 내가 성취감을 느꼈던 거. 그걸 말해라. 내 입으로. 그럼 이럴 때 말해, 이럴 때. 아니, 쑥스러우시면 패스. 쑥스러워요. 그럼 패스. 오케이, 쑥스러워. 이거는 또 개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럼 패스. 낯선에서 지금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사실 얘기를 더 해도 지겨워하시거든요. 뭔가 우리가 한 1, 2분 안에 낯선 행성 얘기를 마무리해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옮긴이로서? 저는 이게 사실 제가 뭐 마케터가 아니고 마케팅 회의에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나름의 판단을 하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 책은 저도 이거 지금 침대맡에 하나 놨어요. 자기 전에 한두 컷 정도 보고 자면 되게 좋아요. 그냥 아무데나 펴서. 이게 되게 좋은 게 그냥 에세이집처럼 에세이집도 아무데나 펴도 그 챕터를 읽을 수 있잖아요. 요새는 힐링 책들도 강요가 좀 있어요. 어떤 힐링 책들은 강요가 있어요. 당신은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 하고 지금 이런 것들을 반성해야 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좋고 편안한 마음으로 읽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위로가 되는 책?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사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내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선물해주기도 사실은 네. 되게 좋아요. 맞아요. 네. 선물책으로 진짜 좋아요. 네. 제가 이거 주변에 지금 제 개인적으로 막 주변에 사서 뿌렸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막 뿌렸는데 그분들도 보시고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그래 막 힘들었지 뭐 이런 책은 아니에요. 그런 계열은 아니에요. 되게 피식잼인데 되게 위로가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선물하기 진짜 좋아요, 사실. 말씀하시는 무해한데 뭔가 이런 느낌의 선물하기 원하셨던 분들, 아니면 내가 그런 게 필요하셨던 분들께 아마 좋은 책인 것 같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걸 듣고서 나 저런 계열 좀 내 취향인데?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맞아, 그럼 떠나시기 전에 내 커리어를 이렇게 계속 멀리 봤을 때, 20년, 30년 계속 봤을 때 내가 바라보고 가는 어떤 번역가 상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해요. 어떤 번역가로 살고 싶은지. 어떤 번역가로 살고 싶은가? 네.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처음부터까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꿈꿨던 번역가 상도 그렇고 소비자와 가까운 번역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다 번역가들이면 소비자와 가까운 번역가가 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말처럼 쉽진 않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소비자와 번역가의 관계가 굉장히 날선 관계였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도 제가 관객들이랑 친한 번역가다 가까운 번역가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거나 비난을 받으면 날이 서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랑 막 친하게 지내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끈들을 좀 안 놓고 싶어요. 제가 이 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이 독자분들 그리고 관객분들이랑 최대한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서 여러 가지를 좀 나누고 공유하면서 같이 발전하고 싶어요. 또 그게 되게 재밌잖아요. 저한테는 소비자들과 놀고 얘기하고 번역 얘기하고 장난치고 이런 게 일상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아마 이 업을 놓을 때까지는 계속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번역가로 남아야겠다라는 게 제 비전이기도 해요. 즐거우셨으면 좋겠네요. 모든 과정이 즐겁게 싶어요. 활동하시는 번역가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진짜 긴 시간 이거 진짜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신 거거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셋, 넷.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승국 쇼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이바이.